M자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정수리와 가마 부분이 너무 잘 보여요. 혼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 들이지 않고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와 모발이식 병원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FS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탈모의 경과를 살펴보고 치료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 상태별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 있는 것은 빼고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관리 부분에서 다 아시는 것들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꼼꼼하게 샴푸하기, 미지근한 바람으로 완벽하게 건조, 자외선 막아주기, 모자 사용 줄이기, 당겨 먹는 것 피하기, 골고루 영양분 섭취,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자, 이건 앞으로 이야기 안 할게요. 기본이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영상 잘 보시고 우리 같이 탈모를 막아보시죠. 어떤 상태이든지 노력하면 두세 단계 개선이 가능합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되었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머리카락이 빠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밀도가 낮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머리카락의 굵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두피는 피부 질환 없이 깨끗해 보이죠. 탈모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문제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리하시면 정상으로, 관리 안 하면 심각한 탈모로 진행되지요. 이런 탈모의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 DHT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아직 탈모약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과도하게 뭘 하는 것만큼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잘 지켜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추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극적인 효과를 보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샴푸 시 두피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손가락 지문 부위로는 지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쪽으로 살짝씩 흔들어가면서 지압을 합니다. 정수리 부분 점차 내려가면서 해주고 이마 라인 따라서도 지압을 해줍니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지막은 이 부위. 기분도 좋아져요. 또 머리가 간지러울 때, 넷플릭스 보면서 특별히 할 게 없을 때 이런 마사지를 해줍니다. 혈액순환에 좋고 세균이 많은 손으로 긁지 않아서 피부질환 예방이 되죠. 이 마사지 강력 추천드립니다. 목 주변 지압을 해줍니다. 이건 꼭 해주세요. 피부관리, 피로해소, 탈모 그냥 다 좋아요. 목 뒤쪽과 옆을 돌려가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어깨도 같이 해주면 참 좋습니다. 휴대폰 볼 때 한 손은 놀잖아요. 지금 해보세요. 혈액순환 되는 것이 안 느껴집니까? 뾰족하지 않은 빗으로 빗겨주는 것도 좋아요. 빗은 꼭 깨끗하고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균 덩어리 빗은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이 세 가지 방법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어느 정도의 탈모는 6개월 내로 정상 회복됩니다. 호르몬이 원인인데 이런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반드시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해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머리카락은 튼튼해집니다. 뭐를 많이 매개이지 뭐. 건강해진 머리카락은 어느 정도의 외부 공격에도 끄떡 없습니다. 몇만 원씩 하는 미녹시딜이라는 약 아시죠? 미녹시딜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입니다. 마사지와 원리가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특별히 비용 들이지 않고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특정 부위 탈모가 보입니다. 그 주변 머리카락이 얇아진 것은 아니에요. 두피는 붉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탈모의 원인은 두피에 발생한 세균성 피부질환 또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이 경우 단발적인 탈모로 피부질환만 완화되면 머리카락은 다시 정상처럼 잘 자랍니다. 탈모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만 받으시면 끝. 이런 피부질환이 발생하면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들은 많이 터트리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피딱지가 발생하겠죠? 또 그 피딱지를 손으로 떼어냅니다. 이러면 탈모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반복하시면 영구적인 탈모가 오지요. 사실 저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해요. 7년 전 어느 날 운전하는데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머리가 간지러워서 긁다가 피딱지 떼어내는 순간 머리카락 7개가 흰 와이셔츠 앞으로 톡톡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모발이식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부과. 바르는 약, 샴푸, 복용하실 약이 처방될 거예요. 약 잘 사용하시면 쉽게 치료가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 치료를 해도 가끔씩 반복이 될 거예요. 손만 안 대면 크게 탈모 문제 없습니다. 간지러운 순간 알려드린 지압해주세요. 바로 해결됩니다. 간혹 주무시면서 벅벅 긁는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손을 묶고 주무세요. 이상한 상상이 되나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정말 손가락은 안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꼭 손을 정말 깨끗이 씻고 손톱도 조금 짧게 유지하세요. 손가락으로 발 만지고 귀 파고 머리 긁고 이럴 거면 그냥 머리카락은 포기하세요. 세 번째 사진입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많이 빠지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3, 4년 아무것도 안 하시면 바로
이렇게 탈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 올라오기를 반복하다가 일부는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일부는 솜털이 됩니다. 예전처럼 길게 자라지 않아요. 원인은 다시 DHT 호르몬이나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압과 마사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두피의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미녹시딜과 DHT 호르몬 생성을 줄여주는 탈모약 복용을 고려해주세요. 이제 약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주 제한적인 효과만 있다는 것,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미녹시딜은 그래도 큰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탈모약 부작용 고민하시는 분 참 많아요. 탈모 속도를 크게 줄여주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부작용이 약간 있다고 해도 계속 사용하시면 부작용은 점차 사라져요. 만약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탈모약 사용을 중단하면 3일 안에 약 성분이 몸 밖으로 모두 빠져나온다는 사실. 당연히 부작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죠? 약을 중단한다고 탈모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탈모 속도는 탈모약 사용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정도? 99%의 사람들처럼 탈모약에 부작용이 없어 매일 잊지 않고 복용하시면 정상에 가까운 모습이 될 거예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미녹시딜과 탈모약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에 충실하다 보면 병원 갈 시간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다 보면 나를 돌보기도 힘들죠.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탈모 샴푸 사용, 탈모에 좋다는 검은콩 먹기, 한의원 치료, 모자로 가리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행동이 탈모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반대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탈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 혼자서 치료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사진과 같은 경우 소량의 모발 이식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투블럭으로 이렇게 자르시고 앞머리에 2000모낭 이식하시면 좋겠네요. 방식으로 이식하면 2,500모낭 이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슬릿은 밀도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요. 레이저 치료와 모낭 주사도 있지만 이건 가격이 너무 고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남성분들의 경우 이런 치료보다는 모발 이식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식 후 채취 부위 관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주세요. 모발 이식과 함께 이 내용을 모두 실천하면 매우 좋은 모습이 되겠죠? 5번째 사진입니다. 대량 모발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000모낭. 아직 후두부 머리카락들이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돼요. 최소 10년 전 모습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앞머리 부분은 탈모 이전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정수리는 약간 더 채워지는 수준이 됩니다. 모두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까지 완벽해지려면 2차 보강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량 모발 이식은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모발 이식이 아니라 대량 모발 이식을 많이 경험한 병원을 찾으세요. 일반 성형외과보다는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이 더 좋습니다. 3,000모낭 이식과 5,000모낭 이식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량 모발 이식에 대한 의료진의 숙련도, 병원 시스템, 인력 등이 갖춰진 병원이 필수입니다. 6번째 사진, 견인성 탈모로 인한 경우입니다. 머리카락을 오랜 기간 묶고 생활하신다면 이런 탈모가 일어납니다. 먼저 하실 것은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머리를 묶는 것은 되도록 피해 주시고 이것들 모두 다 실천해 주시고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비타민 C, D와 모발 영양제들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든지 다 해봐야지요. 7번째, 원형 탈모. 원형 탈모가 발생하면 정말 놀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원형 탈모는 자연스럽게 정상 회복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더 안 좋으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병원을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원형 탈모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과도한 스트레스, 면역 시스템의 오류, 갑상선 질환,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원형 탈모가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원형 탈모를 치료합니다. 추가적인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시고 비용도 조금 사용하셔야 합니다. 희생만 하다 보면 본인은 사라집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들을 하시면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